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재 방송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성상훈의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이 방송이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김경재 방송 두 군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들도 김경재 방송에 오셔서 좋아요,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고, 김경재 방송 팬 여러분들도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오셔서 좋아요, 구독 신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수의 또 다른 스피커를 또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이 정치 관련해서 평론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또 깨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서로 교차해서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요. 미국의 한국 내 반미 세력 청소 작업이 이제 앞으로 본격화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호텔 관타나모 호텔을 대대적으로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앞전에는 한 700명 정도가 그 안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장기 투숙자들을 다 보냈답니다. 하나님한테 보낸 건지 어디로 보낸지는 모르겠는데 다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증축을 했대. 이제 또 이제 봄철 맞이 새로운 사람들 이제 또 이렇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관타나모 아시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이야기 그다음 들어가시면은 자, 북한이 ICM을 발사했대요. 이 ICM이 이 지금 사거리가 지금 상당히 긴데, 긴 걸로 봤을 때는 알래스카나 아니면은 하와이나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한국의 사드를 아무리 많이 배치해도 이 요격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한국에다가 이지스 어쇼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사드를 우리 허리, 머리, 등, 옆구리 전부 방어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드를 그냥 한반도 주변을 도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 사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이지스 어쇼입니다. 우리 이지스 하면 레이더가 사면에 탑재되어 있는데 그거를 육상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SM-3 미사일을 탑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기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이게 수직 상승할 거 아닙니까? 지구 궤도까지는 수직 상승할 때 상승하는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미사일의 핵낙진, 핵폭풍 파편들이 중국이나 북한의 땅에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나 중국은 미사일을 발사할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1차에서 미사일 요격이 실패하면은 우리 쪽으로 미사일이 떨어질 때 요격을 하는 게, 그게 2차로 요격하는 게 사드입니다. 사드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지스 어쇼를 아마도 설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둥펑 시리즈 같은 미사일들을 중국의 해안가에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해안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 만일에 한국에서 그런 SM-3 미사일을 탑재를 한 이지스함을 배치를 하고 이지스 어쇼를 배치해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에 바로 요격을 해버리면은 우리나라 서해안은 미사일에서 안전지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이제 수시로 들락달락 할 수 있게 되는데, 서해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오면요, 청도, 대련, 북경의 군사 시설들이 전부 다 초토화됩니다. 지난 3월 18일 날도 보니까 미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에 미국의 항모전단, 링컨 항모전단이 서해상에서 훈련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의 몸값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요. 자, 지금 인도,
인도가 지금 국제 정세상에서 볼 때 러시아의 이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렸고 러시아의 기름과 가스를 이미 수백만 배럴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사겠다고 그러고 중국은 러시아에 생필품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기름 사오겠다.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코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코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지금 제7강국의 그 해저 자원을 한국하고는 뭐 개발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뭐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일 공동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중국하고는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중국에 붙었고 러시아도 중국에 붙었고 그리고 인도마저도 중국하고 국경선 분쟁을 하던 거를 지금 점점 멈추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봉쇄망을 펼치는데 믿을 수 있는 거는 일본도 믿을 수가 없고 지금 인도도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거는 한국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3월 17일 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진도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날 일본 홋카이도에서 5.1의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 아시죠? 센다이시 후쿠시마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데 여기서 3월 27일 날 5.1의 지진이 발생했고 3월 27일 날 같은 날 오키나와 쪽에서 또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뭐 곳곳에서 지진이 터진다 그러고 후지산도 폭발한다 그러고 뭔가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교량이 금이 다 갔다고 합니다. 금이 가서 무너지면은 이걸 철거를 하고 새롭게 재건을 하면 되는데 이게 금이 간 상태로 그게 뭐 수십 킬로가 금이 간 상태로 있으니까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 돼 있고 도로도 많이 끊어진 데도 있고 철도가 끊어진 데도 있고 뭐 이게 뒤틀린다고 하죠. 그래서 수도가 터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지금 곳곳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구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여진이 안 와야지 복구가 가능한데 끊임없이 진도 뭐 3, 4, 5 뭐 요 정도의 여진이 계속 오니까 지금 복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일본에 있었던 동북아시아의 그 중심축을 지금 한반도로 서서히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코스카에 있는 미 칠함대도 제주도의 미 해군 기지가 이 초대형 해군 기지가 제주도에 지어진다면은 아마도 그 미 칠함대도 제주도로 상당히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주도가 어떻게 되는가? 제주도가 제2의 하와이가 됩니다. 미국의 관광객들이 막 방문하고 또 컨벤션 센터 뭐 이런 컨벤션 국제 컨벤션 그런 회의 이런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관광까지 발달하니까 제주도는 아마 돈벼락이 쏟아지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에다가 해군기지를 미 해군기지를 대규모로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이지스 어쇼를 설치하겠다든지 이런 발표를 그 총선을 앞두고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북한과 중국에서 난리가 날 거고 한국의 친중 세력인 민주당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차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한국의 반중 정서가 어마어마하게 반중 정서가 지금 큽니다. 그러니까 친중 친북 정권인 민주당에서 사드 안 된다, 이지스 오쇼 안 된다,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하는 거 안 된다 이런 식의 자꾸 반대를 하면은 국민들 특히 20대 30대가 반중 정서가 센데 그런 20대 30대가 민주당을 완전히 그냥 아주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이런 공약을 한번 발표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리고 미 검찰에서 3월 23일 날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것은 미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입니다. 미 검찰 제재 위반 암호화폐 전문가의 최대 6년 6개월 구형,
한국 조력자 모색 추가 공개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미국의 검찰이 뭐 북한의 암호화폐 송금을 한 한국 조력자를 파악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피스시라는 사람이 2018년 6월 달에 CC5로 명명된 한국 사업 연락체계 이메일을 보냈는데 북한의 이더리움 노드 암호화폐 거래 주축 통화는 연결망 구축 추진 협조 요청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그리고 그리피스가 한국의 협력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보면은 서울시 측과 협의한 사실 확인, 서울의 이더리움 연구센터 지원, 북한의 연구시설 설치 문제 언급, 100% 확정 제한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서울시하고 북한하고 이 그리피스하고 이거 연결됐구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리인이 북한 송금을 추진했다. 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회피하고자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리피스 씨가 한국 측 조력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및 텔레그램 메시지를 쭉 분석을 하니까 서울시장이 나와요. 그리고 성남시장,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서울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월 29일자 주고받은 이메일인데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누구죠?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2018년 1월 달에 서울시장이 누구죠?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댓글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누구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올해 3월 23일 날 나왔는데 이 기사가 이제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 9월 28일 날도 한번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사업 서울시 협조 그렇게 해가지고 야 한국 정부가 여기는 이제 한국 정부가 나옵니다. 한국 연락책이 그 이메일로 그리피스한테 그 답신을 보낸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가 그리피스 소속 이더리움 재단 지원의 개방적 서울 이더리움 연구센터 지원 북한의 기관을 설립 방안. 그러니까 이 그리피스 씨와 서울시와 한국 정부 지금 성남시장 SM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계속 서울시가 나옵니다. 예. 서울시장, 성남시장, 서울시 또 서울시가 나와요. 서울시장은 북한의 이더리움 화폐망 노드 도달하게 하는 것 불가능한 일 아니라고 말해. 서울시장이 이렇게 대북 송금하는 게 뭐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스스로 북한의 연결 서비스 제공 원한다면 전적으로 그들의 일,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심지어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자, 서울시 측과 협의한 사실 확인, 서울의 이더리움 연구센터 지원, 북한의 연구시설 설치 문제 언급, 100% 확정 제한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 작년에도 이런 기사를 냈는데 올해 지금 3월 23일이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 퇴임하기 뭐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런 시점에서 이런 기사를 냈다는 것은 반복해서 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퇴임하자마자 미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겠다. 그런 의지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한국 검찰에 뭐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을 했기 때문에 미 검찰, 미 FBI가 직접 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의 FBI나 미 검찰이 뭐 해외도 수사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달러로 범죄가 왔다 갔다, 달러로 범죄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미국 돈이니까 FBI가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북제재 위반, 그건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미국 정부가 직접 하면 하는 거고 한국 검찰한테 위탁을 주면 위탁 주는 거고 그건 미국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들 혹은 민주당의 고위직들 뭐
오세훈 서울시장 그 이전에 뭐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미국의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서 처벌받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은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지원 단체로 낙인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의 민주당이 테러 단체가 돼버립니다. 테러 단체 지원 단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이 설마 그러겠냐 하는데 그 미국 마음입니다. 미국 마음. 지금 한국에서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고 가면은 북한을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통일시키고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북한으로 옮겨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키워가지고 중국을 해체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지금 그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으면은 민주당 행정부가 북한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북한을 구원했다 뭐 이런 좀 퍼포먼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중 세력, 친북 세력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친다고 할 때, 방해를 한다고 할 때,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마 그래서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해외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미국도 한번 여행을 하시면은 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종석이 데리고 인형이 데리고 한번 다녀오시면은 미국 법무부에서 알아서 잘 그 뭐 비자도 이렇게 발급해 주시고 초청장도 보내주시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만간에 초대장이 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호텔 관타나모도 뭐 투숙을 또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의 뭐 희망사항이고요. 자, 또 하나를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요, 한미 방산동맹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RDP MOU라는 게 있는데 상호 국방 조달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하고 미국이 이 RDP MOU를 체결하면 한국 업체들이 부산, 경남, 울산에 방산업체가 많죠. 대전에도 많고 부산, 경남, 울산, 대전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미국에서 물건 만든 것처럼 미국 업체처럼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미국이 신규 무기를 한 420조 원치 사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이 한 2,000개 정도 과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국이 그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산, 경남, 울산, 대전의 방산업체들이 연간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미 국방부와 한미 방산업체들이 사실상 한 몸으로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무기 체계들은 기본적으로 겨울에 뭐 영하 30도, 40도, 여름에 영상 30도, 40도, 그러니까 한 70도, 80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철이 막 늘었다 줄었다 하죠. 그런 악조건에서 버텨야 되고 산악 지형도 있고 강, 바다, 계곡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논밭, 뚜렁 그리고 여름에는 폭우가 오고 또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에는 또 뭐 이 태풍에 그리고 바닷바람, 습기 등등 최악의 조건에서 무기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이 IT, 반도체, 뭐 전기전자 전부 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군이 이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부품 하나를 납품하더라도 대당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부품업체들이 미국하고 이런 협정을 맺어서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거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쓸어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부산, 경남, 울산, 대전에서 친미 정당이 압승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한국에서 친중 세력, 친북 세력들이 준동하는 거를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제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보면은 야, 일본은 뭐 미국이 뭐 첨단 기술도 막 주는데 왜 우리는 한국은 안 주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일본은 2016년에 벌써 이 RDP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일본의 방산업체들은 미국 방산업체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일본 방산업체들한테 막 넘어가고 공동 개발, 연구 개발도 하는데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반미, 반일 한다고 이런 RDP, MOU를 체결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 부산, 경남, 울산, 대전의 이 방산업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몇십조 원의 그 미국의 방산업체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부산, 경남, 울산에 그 방산업체들 이 클 수 있는 기회도 날려버렸지. 원자력 발전 관련 업체들 다 부산, 경남,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이 부산, 경남, 울산의 이 경제를 몇 배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날려버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악합니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자기들 반미, 뭐 반일 그런 거 하고 자기들 속된 말로 뭐 뒤로 이것저것 받아먹고 그리고 북한에 무슨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한다고 그리고 친중 한다고 이 얼마나 국익에 해를 끼쳤습니까? 그리고 이 뭐 대통령 뭐 부인이라는 사람은 옷을 뭐 얼마나 입었는지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지금 미국에서 확실하게 이제 손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한국에서 반미, 친중, 친북 세력들이 준동이 힘들어질 겁니다. 미국이 알아서 제거를 하겠죠. 요즘은 뭐 사망하면은 다 코땡땡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반미 세력들은 뭐 밤길 조심하시고 아침에 심장 잘 챙기시고 뭐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그 데모하지 마세요. 미국이 열받으면은 지금 미국이 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으면 민주노총도 친북 북한하고 연결된 테러 단체로 낙인을 찍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미국 마음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자,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대한민국 근현대사 바로 알리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진짜 대한민국 역사 지금 4번째까지 했고요. 지난 시간에 조선을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 규슐라프 선교사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6.25 때도 막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조선 말기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6.25까지의 그 숨막히는 과정을 하루에 10분, 15분 정도 저희가 늘 계속 방송을 해서 하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경재 후보님이 저 대선 때 이 아파트도 이게 내놓으시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의인을 위해서 십실반 또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인을 머리를 짓밟고 의인을 잡아가두고 의인을 뭐 구속하고 했던 둘의 다마색,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한 이 나라들 8개 국가를 불로 진멸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 아모스에 나옵니다. 아마 민주당은 초토화될 것 같고 거기에 연루되었던 뭐 이 사람들 제가 뭐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뭐 되셨는데 회개를 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다들 이 말로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